방파제에 앉아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면 황망한 일이죠. 너울성 파도 때문이었는데요. 너울성 파도는 우리나라 특히 동해안에 피해를 입히곤 하는데요. 방파제가 붕괴되기도 하고 인명피해를 내기도 합니다. 올겨울 우리나라는 매서운 한파를 겪어냈는데요. 이 때문에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 확률이 더 커졌습니다. 동해안에서 해안선 41km가 너울성 파도 때문에 침식되면서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요, 은행에 갔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해안에 놀러간 창구 증원이 방파제에서 너울에 휩쓸려서 바닷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진짜 허망하죠. 너울은 물결 중에서도 가장 거칠고 사납다고 말하는 것은요, 먼 바다에서는 잔잔하게 오다가요, 얕은 바닷가에서 예고도 없이 급격히 파도가 높아지면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바람이 강할수록 강해지지만요, 너울은 주변의 바람과는 무관하게요, 날씨는 맑고 잔잔한 해수면에서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파도를 대기하면서 서핑을 즐기는 게 아니었는데 넉넉고 무방비 상태에서 날벼락을 맞는 거죠. 너울은 깊은 수심에서 전달되는 파동이지만요, 파도는 주변의 바람으로 생기는 표면파여서요, 한강을 걷다 보면 파도가 강 상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파도 방향이 물 흐름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도는 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공기와 물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만들어지는데요. 물론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으로 파도가 일기도 하지만요, 파도는 일반적으로 바람으로 생기는 거죠. 사실 호수 생태계처럼 고인 물에서는 바람 때문에 물결이 치게 되면요, 호수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공기 중의 산소가 녹아들기 쉬운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올겨울 매서웠던 한파 때문에 동해안에는 너울 피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까닭은요, 동해 북쪽의 사할린 섬 인근하고요, 오호츠크해 부근의 북태평양에 강한 폭풍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호츠크해는 겨울에 상당 범위가 얼어붙어 있는데요, 올겨울은 동시베리아 한파가 서풍을 타고 오호츠크해 얼음 위를 휩쓸면서 북태평양의 습한 공기와 만나서요, 강력한 겨울 폭풍이 차례로 북태평양을 휩쓸었거든요. 파도가 높아지고 파장이 길어지면서 너울이 만들어졌는데요. 너울은 높이와 파장이 변하지 않은 채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그대로 간직한 채 긴 시간에 걸쳐서 긴 파장의 너울이 동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원천 지역에서 바람이 세고 오래 불수록 너울은 더 커지고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은요, 근처에서 부는 강한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물결이지만요, 너울은 먼 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나 태풍권 안에서 긴 파장으로 발달해서 해변으로 밀려오면요, 깊은 물 높이의 1.5배까지 높이가 증가하면서 에너지를 쏟아내고요, 마침내 파도처럼 부서집니다. 바람이 가진 에너지가 바닷물로 전달되고요, 또 너울이 되면서 이 에너지를 다시 해안에 방출하는 거죠. 너울성 파도는 잔잔하게 다가오다가 방파제 같은 것에 부딪히면요, 그 위력이 수십 배는 커집니다. 높이가 5m 이상인 너울성 파도는요,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 동해안이 더 위험한 것은요, 서해나 남해와는 달리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서요,
너울이 발생하고 또 전파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에 북반구에서 겨울 폭풍을 만들 때요. 지구 반대편 남반구에서도 물 폭탄을 쏟았는데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공항까지 침수되는 홍수를 겪었죠. 지구온난화가 일으키는 문제는 갈수록 태산 같죠. 우리나라에 닥친 올겨울 북극발 한파는요. 온난화의 역설인 건데요.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면서 전달된 극지방의 냉기는 한파를 몰아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 피해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